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는 정의와 진보의 탈을 쓴 이 마녀사냥을 단호히 반대한다. 8월 23일 날 작가 공지영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으로 보면은 공지영 작가는 조국에 대한 검찰 조사는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을 갖게 됐을까? 첫 번째 질문은 공지영에게 조국 사건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공지영 작가가 남긴 조국 관련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대단히 인상적인 대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합니다. 제하의 청와대 청원글을 링크하고 공지영 작가는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공유하시고 날라주세요.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실수는 조국 대 야당의 문제를 이제 국민 대 검찰, 개혁 대 수구로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의 턱 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 것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던 날 얼마나 기뻐했던가. 잘생겼어? 아니, 우리가 원하던 검찰개혁을 해줄 것 같았어야지. 이제 온 국민의 열망에 부응은커녕 배신을 더하니 스스로 자기가 충성하는 조직을 국민의 적으로 돌리고 조롱감이 되게 하는 저 죄를 어찌 갚을까? 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으니까 조국을 지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영혼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날까지, 국민들의 검찰개혁 희망을 압수수색한 그날까지 검찰은 계속하겠다. 이건 우리가 낸 돈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정말 화나는 게 선한 사람들, 독립운동가 배출한 운동학원, 빚더미 아버지 학교에 건설해주고 돈 못 받다가 파산한 동생, 아예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승인 전 재수 경조사비 모아 학생들 작게 장학금 준 의대 교수 등등을 파렴치 위선자로 몰아서 방어에 급급해야 하고, 온갖 적폐의 원조인 자유한국당이 마치 정의의 이름인 적 단지 아래 든다는 것이다. 이 싸움은 촛불의 의미까지 포함된 정말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7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도 아직도 나온 게 없다. 날 저렇게 털면 사형당할 듯하다.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고 중요한 문장만 딱 보면 공지영 작가의 글에 일관된 메시지는 조국은 선이고 윤석열과 검찰은 악이다. 조국은 문제가 없고 윤석열과 검찰이 문제다. 조국은 아무 문제가 없고 검찰의 장구를 치면서 맞장구를 치는 대다수 국민은 멍텅구리다. 이런 뜻이죠. 일반 국민들하고 너무 다른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번 질문입니다. 공지영의 조국 옹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저 나름대로 한번 곰곰이 왜 공지영은 이렇게 보통 평범한 생활인 내 생각과 다르게 조국을 추앙하는 것일까? 조국을 숭배하는 것일까? 조국을 존경하는 것일까? 그 원인을 5가지로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친분과 평소에 갖고 있었던 조국에 대한 믿음과 호감 때문에 현재 만신창이가 된 조국과 관련된 비리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옳고 그러다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되면은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공지영 작가는 그렇게 자기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누구처럼 일단 머릿속에 한번 입력된 정보는 좀처럼 지우기가 힘든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 분이 공지영 작가구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 편이라는 진영 논리에 깊게 갇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 작가의 언어 선택에는 우리와 적이 뚜렷하게 나누어지죠.
조국은 우리 편이고 윤석열과 검찰은 적편인 겁니다. 세 번째는 586 세대, 과거의 386 세대의 진보적인 색채 인물들에게서 관찰되는 강한 연대의식이 조국에 대한 무한 신뢰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공작가가 83학번일 겁니다. 1963년생이고 조국 씨가 1965년생인데 그것도 뭐 이 생년월일을 바꿨다고 하니까 도대체 몇 살인지를 잘 알 수가 없죠. 공식적으로는 65년생인데 옛날엔 63년생을 썼다고 하니까 어쨌든 586 세대죠. 우리는 옳다. 우리는 선이다. 우리는 도덕적이다. 이런 믿음이 조금도 동료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원인을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내 판단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내 의견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런 자의식이 너무 강한 나머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과 주장과 생각을 수정하는 자기 수정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원인 때문에 조국 옹호에 나서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게 해석하면 낭만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좀 나쁘게 생각하면 현실감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아마 공지영 작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이익에 철저한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조국에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드러나는데도 공지영 작가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워합니다. 공주영 작가에게 비친 조국은 아마도 훌륭하고 잘생기고 흠결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보통 사람들에게 지금 조국은 대단히 이중적이고 대단히 윗선적이고 형편없는 야바이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형편없는 야바이꾼 정도로 보이는 거죠. 아주 다르게 보는 겁니다. 공작가하고 보통 사람들이. 다섯 번째는 외골수리들이나 편협한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을 공작가가 갖고 있다. 때문에 조국 관련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서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심각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이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번 사건에서 검찰 역할이란 것은 조국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거죠. 약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아니고, 그러나 공지영 작가는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 정도로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공 작가가 자기 세계에 지나치게 빠진 나머지 현실에 대한 그런 감각 같은 것을 많이 상실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옛날에도 있었죠. 마치 사회주의가 망한 이후에도 이념 사회주의는 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었죠. 이런 경우와 똑같은 거죠. 조국은 이미 망한 겁니다. 근데 조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공지영 작가죠. 조국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든지 간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조국은 죽은 사람이죠. 사람들한테. 왜? 자신의 비행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의 파렴치함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하자면 인기가 있는 공지영 작가도 결국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판단할 때는 그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능력이죠. 그런 능력 면에서는 평범한 생활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지영 작가의 발언 같은 걸 이해할 때,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그 사람이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조국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세상을, 물리를 정확하게 동돌하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조국과 그 가족과 관련된 비리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공지영 작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하는 능력이
일반 보통 생활인보다 크게 떨어지구나,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란 인물은 그렇게 공지영 작가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훌륭하고 근사하고 험결한 인물이 아니고, 조국이란 인물은 그저 그동안 요령을 잘 피워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진보를 팔아서 요령껏 잘 살았고 돈도 잘 모았고 이제 법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